뇌졸중 초기 증상 중에 보통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증상은 말이 어눌하다든지 말을 좀 머뭇거리는 증상, 또 하나는 순간 어지러워 가지고 보행에 약간 장애가 생기는 경우, 환자가 그럴 때 약간 휘청거린다든지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근데 대부분 일시적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그 증상을 바로 알아채기가 좀 힘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증상들이 아마 놓치기 쉬운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발하는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조절되고 있는가 한 번 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나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다 뇌혈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뇌혈관이 아닌 대동맥 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심박동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뇌졸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했을 때는 사실 한 번만에 모든 원인, 질환 내지는 원인 인자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경우, 우리가 돌발성, 그러니까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일시적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 뛰는 경우입니다. 이때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저류돼서 혈전이 잘 생겨서 그게 떨어져 나가서 경동맥을 타고 뇌혈관을 올라가면 뇌경색이 생기는데, 이는 발작성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의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우리가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 정도 실제 아주 작은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모든 발작성 심방세동을 다 디텍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음 입원했을 때는 혈전에 의해서 동맥경화성 어떤 뇌경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돌발성 심방세동 때문에 뇌경색이 재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항혈소판제가 아닌 항응고제, 기본적으로 혈액이 저류됐을 때 혈전이 안 생기도록, 피가 응고 안 되도록 아예 피를 조금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원인 인자를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재발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뇌경색 때문에 입원을 하고 뇌를 통해서 쭉 경과를 관찰하는 환자들 중에서 보면 이제 집 근처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약을 타 드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약을 보면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고혈압에 당뇨는 조금 더 경각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 높다 이러면 약물 조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혈압 체크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당뇨 있으신 분도 혈당 검사를 자주 하고, 집에서도 자가 혈당 검사기를 통해서 혈당을 체크를 하고, 그러면 식생활 습관도 좀 바꾸시는 것 같고. 그런데 고지혈증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꼽히는 게 저밀도 지방, 우리 흔히 말하는 LDL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상에서 수치하고 뇌경색이 온 이후에 우리가 LDL 조절 수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LDL 수치 정상 범위하고 우리가 뇌경색 환자의 2차 예방을 위한 LDL 조절 수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경색 환자는 LDL 환자를 70 이하로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일반 건강한 분들은 뭐 120 밑으로만 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LDL 이 고지혈증 조절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혈압, 당뇨도 중요하지만 고지혈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가 뭐 누구든지 생길 수 있고 뭐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고 동맥내 시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되는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다 될 수 있는 병원이냐 하는 거는 조금 지금 실제 상황이니까 집 근처에서 그런 병원들이 어느 병원이 있겠다 하는 걸 일일이 찾아서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 2차 종합병원 이상 정도 되는 병원들은 대부분 신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우리가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거의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까운 의원급 정도 되는 데 가서 증상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 받는 것은 권하지는 않고요. 증상이 생기면 최소한 CT 검사 그리고 정맥내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2차 종합병원 이상 되는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